안녕하세요. 지혜의 황혼입니다. 세월이 주는 깊은 깨달음, 함께 나누며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자녀에게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엄마, 그 집 미리 제 이름으로 해두면 좋잖아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쪽이 순간 덜컥 내려앉는 그 말. 무심한 듯 건넨 한마디 뒤에 숨은 진짜 속마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지금 어떤 대답을 해야 맞는 것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는 그 순간.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토요일 오후 2시, 평소 명절에나 오던 딸 지연이가 남편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73세 김영숙 여사는 현관문을 열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지난주 통화에서는 아무 말도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온 딸의 표정이 왠지 모르게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지나가다가 들렀어요. 지연이는 그렇게 말했지만 손에는 평소에 사오지 않던 비싼 과일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5만 원짜리 샤인 머스켓이었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생일도 아닌데 이런 비싼 과일을 사오다니. 영숙 씨는 거실로 안내하며 가슴 한편이 불편했습니다. 딸은 평소처럼 편하게 엄마 뭐 먹을 거 없어? 라고 냉장고를 뒤지지도 않았습니다. 사위는 소파에 앉지도 않고 발코니 쪽으로 걸어가 창문 밖을 내다봤습니다. 거실 벽지, 베란다 쪽 전망, 방 구조까지 마치 부동산 중개인처럼 꼼꼼하게 살피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숙 씨는 부엌으로 들어가 차를 끓였습니다.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찻잔을 꺼내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이상해. 둘 다 긴장한 얼굴이야. 무슨 일이 생긴 걸까? 물을 끓이는 동안 거실을 슬쩍 쳐다봤습니다. 딸은 식탁 의자에 단정하게 앉아 있었고 사위는 가방에서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켜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누가 먼저 말을 꺼낼지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았습니다. 영숙 씨는 찻잔에 물을 따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니겠지? 아니면 돈이 급한가? 차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식탁에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니? 얼굴이 왜 그러니? 아니에요, 엄마. 괜찮아요. 지연이는 얼른 웃으며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한동안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들렸습니다. 영숙 씨는 차를 마시며 기다렸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는 게 분명했으니까요. 딸이 찻잔을 내려놓고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말을 꺼내려다 멈추기를 두세 번. 그러더니 결국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응? 요즘 이 동네 집값 많이 올랐죠? 영숙 씨는 차를 마시다 말고 딸을 쳐다봤습니다. 집값? 갑자기 왜 집값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글쎄, 뉴스에서 그렇게 나오던데. 엄마는 팔 생각도 없는데 집값이 무슨 상관이니? 그 말에 딸과 사위가 또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사위가 고개를 끄덕이자 지연이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요. 요즘은 다들 미리 증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증여? 영숙 씨는 되물었습니다. 증여라는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그 단어가 뭔가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사위가 끼어들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 톤이 한 높았습니다. 마치 준비해온 말을 꺼내는 것처럼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어머님, 상속세가 워낙 높아서 말이죠. 지금 미리 명의를 옮겨놓으면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대요. 명의를 옮긴다. 그 말이 영숙 씨의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멈췄습니다. 손이 떨려서 찻잔을 내려놓을 때 받침과 부딪히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덜컹. 명의를 옮긴다는 말의 의미가 천천히 머릿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사위는 태블릿 화면을 영숙 씨 쪽으로 돌렸습니다. 거기에는 상속세 절세 방법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떠 있었습니다. 복잡한 표와 숫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영숙 씨는 그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글자는 보이는데 의미는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숫자들이 눈앞에서 흐려졌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 집을 지금 당장 자기들 명의로 옮기고 싶어 한다는 것. 지현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우리 욕심으로 그러는 거 아니에요. 진짜로 세금 때문에 그래요.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손을 잡고 있는데도 어쩐지 멀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것만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거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벌써 자기 집이 된 것처럼 천천히 방 구조를 살폈습니다. 엄마, 저 방은 나중에 애들 방으로 쓰면 딱 좋겠다. 지연이가 작은 방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가 영숙 씨 귀에도 들렸습니다. 벌써 자기 집처럼 생각하는구나. 영숙 씨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지연이가 다시 엄마 앞에 앉았습니다. 이번에는 사위가 아니라 딸이 직접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정말 제가 결정한 거예요. 우리 집도 너무 힘들어요. 지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세 대출 이자만 월 100만 원이에요.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에. 엄마, 우리 진짜 숨이 막혀요. 영숙 씨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늘고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한 딸. 내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사는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제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 한마디가 영숙 씨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연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 우리한테 다시 올 건데 괜히 세금만 더 내는 거예요. 어차피 나중에는 제 몫. 영숙 씨는 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언제부턴가 딸은 이 집을 엄마의 집이 아니라 자기 것이 될 집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 생각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여기서 잠깐. 오늘 이야기가 공감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현실적인 이야기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그걸 지금 미리 옮겨놓으면 나라에 세금 덜 내고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이고요. 지연이는 말을 이었습니다.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숙 씨는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언제부턴가 주름이 늘어난 딸의 얼굴. 힘들게 산다는 게 보였습니다. 전세 대출, 아이들 학원비, 남편 월급만으로는 빠듯한 생활. 내 딸이 고생하는 게 보이는데 엄마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 집을 넘기면 나는 뭘로 살지? 영숙 씨는 입을 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생각 좀 해볼게. 엄마, 빨리 해주세요. 세금 아까우면 엄마가 쓰시면 되잖아요. 세금 아까우면 엄마가 쓰라고. 그 말이 영숙 씨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아, 이 아이는 이 집이 여전히 내 집일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명의만 옮기는 거라고 생각하는구나. 하지만 영숙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명의가 바뀌면 주인이 바뀐다는 것을. 법적으로 그 집은 더 이상 자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사위가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이게 증여계약서 양식이에요. 세무사 소개도 받아놨고요. 어머님이 도장만 찍으시면 저희가 다 처리해 드릴게요. 영숙 씨는 그 서류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증여계약서, 증여자 김영숙, 수증자 박지현.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흔들렸습니다. 엄마, 괜찮으시죠? 저희 욕심 아니에요. 진짜 엄마한테도 좋은 거예요. 지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영숙 씨는
서류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엄마가 좀 생각해 볼게. 엄마, 언제까지요? 너무 오래 끌면 또 세금 기준이 바뀔 수도 있어요. 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영숙 씨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차만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날 오후 딸과 사위는 2시간 정도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고 혼자 남은 거실. 영숙 씨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식탁 위에는 증여계약서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위가 가져온 세무사 명함, 세금 절세 자료들. 영숙 씨는 그것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딸이 힘들다는데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가슴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어차피 나중에는 제 몫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영숙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남편이 남긴 수첩이 있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쓴 메모였습니다. 영수가, 아이들에게 다 주지 마. 당신 노후는 당신 몫으로 남겨둬. 그래야 아이들도 당신을 어른으로 봐. 영숙 씨는 그 글을 읽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구나. 내가 자식들에게 미안해하며 평생을 살 거라는 걸. 영숙 씨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딸이 유학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영숙 씨는 새벽 5시부터 청소 일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무릎 꿇고 계단을 닦으며 모은 돈 2천만 원. 전부 딸에게 줬습니다. 딸이 취업 준비할 때도, 결혼할 때도, 전세 자금 필요하다고 할 때도 영숙 씨는 늘 그래, 알았다고 했습니다. 딸이 힘들다 하면 뭐든 내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깨달았습니다. 주는 것과 빼앗기는 건 다른 일이구나. 딸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딸이니까 믿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깨달았습니다. 딸이라서 더 조심해야 하는구나. 딸일수록 선을 분명히 해야 하는구나.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영숙 씨는 불을 켜지 않은 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딸, 엄마 손을 꼭 잡고 엄마가 제일 좋아라고 말하던 그 아이. 언제부턴가 그 아이는 엄마의 집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게 된 걸까요? 영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알아봐야겠어. 제대로 알아봐야겠어. 이게 정말 나한테도 좋은 건지. 밤이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 씨는 거실 식탁에 앉아 어젯밤 딸이 두고 간 서류를 펼쳐놓았습니다. 증여계약서 양식, 세무사 명함, 필요 서류 목록.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영숙 씨가 도장만 찍으면 되는 상태였습니다. 영숙 씨는 서류를 천천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법률 용어들이 낯설었습니다. 증여세 납세 의무자, 과세 표준, 명예 이전 등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이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이 집은 법적으로 딸의 것이 된다는 것. 영숙 씨는 서류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날 오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어제 드린 서류 보셨어요? 응, 봤어. 그럼 언제 세무사한테 갈 수 있으세요? 제가 약속 잡을게요. 영숙 씨는 망설였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아직. 엄마, 너무 오래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세법이 자꾸 바뀌거든요. 딸의 목소리에 조급함이 묻어났습니다. 다음 주까지만 결정해 주세요. 네.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구는 걸까? 이틀 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지금 세무사 사무실 앞이에요. 잠깐만 통화해 주실 수 있어요? 뭐?
네, 세무사님이 어머님께 직접 설명해 드리고 싶대요. 영숙 씨가 당황하고 있는 사이 낯선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세무사 김철수입니다. 따님께서 상담 요청을 하셔서요. 아, 네. 어머님, 증여를 미루시면 나중에 상속세 폭탄 맞으십니다. 지금이 타이밍이에요. 세무사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지금 결정하시면 제가 수수료도 할인해 드릴게요. 이번 주 안으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영숙 씨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어머님, 생각하실수록 세금만 더 나와요. 빨리 결정하세요. 전화가 딸에게 다시 넘어갔습니다. 엄마, 들으셨죠? 전문가가 그러시잖아요. 엄마, 빨리 결정해 주세요. 영숙 씨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좀 더. 엄마. 딸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도대체 뭐가 불안하신 거예요? 제가 엄마 집 빼앗아 가려는 것처럼 그러시네.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결정해 주세요. 제발.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 씨는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하는 걸까? 딸을 의심하는 나쁜 엄마인 걸까? 나흘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딸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 믿으시는 거죠? 제가 엄마 집 빼앗아 가려는 것처럼 그러시네. 영숙 씨는 자신이 잘못된 건지, 딸이 이상한 건지 분간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 씨는 안방 서랍을 정리하다가 남편의 수첩을 또 꺼냈습니다. 수첩을 넘기다 보니 본 적 없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영수가 아이들이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내가 다 해결해 주려고 하는 거 나는 안다. 하지만 그게 아이들을 위한 길이 아니야. 아이들도 스스로 해결하는 법을 배워야 해. 내가 다 주면 아이들은 너를 주는 사람으로만 볼 거야. 함께 사는 사람이 아니라. 영숙 씨는 그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래, 당신 말이 맞아. 나는 평생 주기만 했어.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는 당연하게 받으려고만 해. 영숙 씨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딸이 실망하더라도 나는 이번엔 선을 그어야 해. 영숙 씨는 거실로 나와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기 전에 먼저 알아봐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증여가 좋은 건지 전문가에게 제대로 물어봐야겠어. 영숙 씨는 복지관 게시판에서 본 노후 재정 상담 전단지를 떠올렸습니다. 다음 날 영숙 씨는 복지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 약속을 잡고 나서 영숙 씨는 집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나는 딸을 위해 뭘 했을까? 기억을 더듬어 올라갔습니다. 28년 전, 딸 지연이가 대학에 들어갈 때였습니다. 엄마, 나 유학 가고 싶어. 친구들 다 간대. 당시 남편은 공장에서 손을 다쳐 회사를 그만둔 상태였습니다. 집에 돈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그때부터 새벽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전 5시, 알람이 울리면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참았습니다.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청소 현장에 도착하면 오전 5시 30분 오피스텔 계단을 닦았습니다. 1층부터 10층까지 한 계단 한 계단 무릎을 꿇고 걸레질을 했습니다. 2시간 일하고 받는 돈 5만 원, 한 달이면 100만 원, 1년이면 1200만 원. 내 딸이 유학을 가야 좋은 직장에 갈 수 있을 거야. 영숙 씨는 그렇게 자신을 다독였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무릎이 시려서 잠을 못 자도 참았습니다. 2년 동안 모은 돈 2천만 원. 전부 딸의 미국 어학연수 비용으로 들어갔습니다. 딸이 1년 후 돌아왔습니다. 영어도 유창해지고 자신감도 생긴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고마워. 덕분에 좋은 경험했어. 그 말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딸이 취직 준비를 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자격증 학원 다녀야 돼. 요즘 그거 없으면 취직 못해. 100만 원. 엄마, 면접 때 입을 정장 사야 돼. 첫인상이 중요하대. 50만 원. 엄마, 요즘 취업하려면 외모도 중요하대. 쌍꺼풀 수술만. 500만 원. 영숙 씨는 은행 적금을 깨서 딸에게 돈을 쥐어줬습니다. 딸의 밝아진 얼굴을 보면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딸이 결혼할 때는 더 했습니다. 예단비 1,000만 원. 남편과 함께 모은 적금을 깼습니다. 신혼집 전세자금 지원 2천만 원. 남편 퇴직금의 일부였습니다. 손주들이 태어나고 나서도 계속이었습니다. 엄마, 애들 학원비가 너무 비싸요. 조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100만 원, 200만 원, 50만 원. 돈이 나갈 때마다 영숙 씨는 기쁘게 줬습니다. 내 손주들 잘 크는 게 보이면 그게 행복이지. 그렇게 모아서 딸에게 건넨 돈이 어느새 1억 6,800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건 10년 전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받은 보험금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엄마, 이 돈 어떻게 할 거예요? 지연아, 너 가져. 엄마, 괜찮아요? 엄마는 연금 있으니까 괜찮아. 내가 더 필요하잖아. 8천만 원을 딸에게 줬습니다. 딸은 고맙다는 말을 남기고 돌아갔습니다. 영숙 씨는 홀로 남았습니다. 통장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1,000만 원이 조금 넘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월 50만 원 나왔습니다. 생활비로 30만 원, 관리비 10만 원, 병원비 10만 원. 한 푼도 남지 않았습니다. 영숙 씨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63세였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일하고 5만 원을 받았습니다. 허리가 아파서 파스를 붙이고 일했습니다. 무릎이 시려서 찜질을 하고 일했습니다. 70세가 되던 해 식당 사장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보기에도 힘들어 보여요. 영숙 씨는 그제야 일을 그만뒀습니다. 72세까지 일을 한 셈이었습니다. 딸은 몰랐습니다. 엄마가 여전히 일하고 있다는 걸. 엄마 통장에 돈이 거의 없다는 걸. 엄마가 밤마다 허리 아파서 잠을 설친다는 걸. 영숙 씨는 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걱정할 텐데. 나는 괜찮아. 하지만 정말 괜찮았을까요? 영숙 씨는 지금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700만 원. 10년 동안 모은 전부였습니다. 72세까지 일해서 모은 돈. 그런데 딸은 지금 이 집을 달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8억 원짜리 집을. 영숙 씨는 계산을 해봤습니다. 딸에게 준 돈 유학비 2천만 원, 취업 준비비 800만 원, 결혼 예단비 1,000만 원, 전세자금 지원 2천만 원, 보험금 8천만 원, 손주 용돈 2천만 원. 합계 1억 6,800만 원. 그 돈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남편 보험금, 퇴직금, 적금, 그리고 영숙 씨 자신이 새벽 청소하고 식당 설거지하며 번 돈. 허리 아프고 무릎 시린 걸 참으며 번 돈. 영숙 씨는 무릎을 만졌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리며 닳고 다른 무릎. 병원에서는 3년 전부터 인공관절 수술을 권했습니다. 수술비가 1,00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딸이 돈 필요하다는데 내가 수술비 1,000만 원을 어떻게 써? 그렇게 참았습니다. 지금도 계단 오를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립니다. 비 오는 날이면 더 아픕니다. 영숙 씨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주름진 얼굴, 굽은 허리, 거친 손. 평생 딸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딸은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어차피 나중에는 제 몫이 되는 거잖아요. 엄마가 가지고 있어봤자 결국 우리한테 다시 올 건데.
엄마는 저를 안 믿으시는 거죠? 영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분노가 아니라 서러움이었습니다. 나는 딸이 힘들다 하면 뭐든 내어주던 사람이었다. 하지만 주는 것과 빼앗기는 건 다른 일이었다.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영숙 씨는 창가에 서서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무릎이 욱신거렸습니다. 며칠 후 영숙 씨는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무료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영숙 씨는 복지관 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상담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 김미경이었습니다. 김미경 씨가 따뜻한 차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말씀하세요. 편하게 이야기 나누시면 돼요. 영숙 씨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지난 몇 주간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딸이 집을 증여해달라고 한 것, 사위가 세금 계산을 보여준 것, 경로당에서 들은 무서운 이야기들, 밤마다 잠을 못 이루는 것까지.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습니다. 김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딸 말 들으니 불안하시고, 그렇다고 거절하자니 미안하시고.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내 마음을 정확히 알아준다는 게 위로가 됐습니다. 김미경 씨는 종이를 꺼내 간단한 그림을 그렸습니다. 먼저 세금 이야기부터 말씀드릴게요. 사위분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김미경 씨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어머님처럼 집 한 채가 전부신 경우엔 증여가 꼭 유리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도 있어요. 영숙 씨는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사위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이라기보다는 자기한테 유리한 정보만 본 거죠. 인터넷에는 절세 정보가 많지만 그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건 아니에요. 김미경 씨는 종이에 크게 통제권이라고 적었습니다. 어머님, 세금보다 더 중요한 게 이거예요. 통제권. 김미경 씨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집이 어머님 명의로 있으면 어머님이 주인이세요. 팔지 말지, 담보로 잡을지 말지, 누구한테 물려줄지 전부 어머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명의를 넘기는 순간 그 모든 권리가 자녀에게 넘어가요. 법적으로 그 집은 자녀 거예요. 자녀가 팔아도 담보로 잡아도 심지어 어머님을 내보내도 어머님은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세금을 조금 아끼자고 평생 집 주인 자리에서 밀려나는 건 절대 좋은 선택이 아니라는 것. 영숙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김미경 씨는 파일을 꺼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례들이에요. 딸에게 집을 증여한 후 딸이 이혼하면서 재산 분할로 집 절반이 사위에게 넘어간 경우, 딸이 사업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집을 담보로 잡았다가 경매로 넘어간 경우, 딸과 갈등이 생기자 이제 제 집이니 임대료 내세요라는 말을 들은 경우, 이야기를 듣는 내내 영숙 씨의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다 진짜 있었던 일이구나. 김미경 씨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들 중 30%가 증여 후 후회하세요. 그런데 이미 넘긴 건 되돌릴 수가 없어요. 영숙 씨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김미경 씨는 영숙 씨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집은 어머님이 숨 쉬는 날까지 어머님 명의로 가지고 계세요. 그게 어머님 안전과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그 말이 영숙 씨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명의를 넘기는 순간 딸 태도가 달라져요. 처음엔 엄마 집이나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시간 지나면 이건 제 집인데요. 이렇게 됩니다. 법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요. 영숙 씨는 경로당에서 들은 순희 씨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그럼 저는 딸한테 어떻게 말해야 하나요?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엄마는 이 집으로 노후를 지켜야 한다.
나중에 유언으로 줄 테니까 기다려라. 이렇게요. 김미경 씨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말했습니다. 집을 꼭 자녀에게 넘겨주는 것만이 효도는 아니에요. 어머님이 이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으면서 당당하게 사시는 것도 자녀를 위한 길입니다. 주택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자세한 건 다음에 다시 상담하시죠. 상담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서는 영숙 씨의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그래, 내가 잘못 생각한 게 아니었어. 집은 지켜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위가 보여준 세금 계산이 틀릴 수도 있다는 것. 명의를 넘기면 모든 권리를 잃는다는 것. 딸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이제야 분명해졌습니다. 영숙 씨는 휴대폰을 꺼내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집은 내 노후를 지키는 방패다. 명의를 넘기면 주인 자리에서 밀려난다. 딸에게 솔직하게 말하자. 그날 저녁 영숙 씨는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습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났습니다. 잘했어, 영숙아. 이제 네가 내 인생을 지키는 거야. 이틀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전화가 연결됐습니다. 엄마, 지연아, 엄마야. 무슨 일이세요? 혹시 세무사 약속 잡을까요? 영숙 씨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 얘기, 집 증여 얘기 말이야. 전화 너머로 딸이 숨을 죽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그거 못 해줄 것 같아. 침묵이 흘렀습니다. 길고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요? 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연아. 엄마도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엄마, 우리 욕심으로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라고요. 영숙 씨는 말을 이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너 힘든 거 알아? 근데 엄마가 평생 모은 건 너한테 미안해서 다 내주라고 있는 게 아니야. 엄마, 이 집은 엄마가 늙어서도 사람 대접받으려고 끝까지 들고 있어야 하는 엄마 몫이야. 너를 안 믿어서가 아니라 엄마도 이제는 엄마 편을 좀 들어주려고 하는 거야. 딸이 울먹였습니다. 엄마는 저를 안 믿으시는 거죠? 그렇게 키운 딸이 그렇게 보여요? 영숙 씨는 눈을 감았습니다. 딸의 고통도 이해가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힘들어. 통장에 남은 돈도 700만 원밖에 없어. 이 집마저 없으면 엄마는 정말 아무것도 없어. 엄마, 저희가 모시면 되잖아요. 영숙 씨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지연아, 경로당에서 들었어. 집 넘겨주고 자식 집에서 사는 어르신들 이야기. 눈치 보고 방해된다는 말 듣고. 엄마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 엄마. 딸이 소리쳤습니다. 좋아요. 알겠어요. 엄마가 저를 그렇게 보시는 거면 할 말 없네요. 지연아. 엄마, 저 실망했어요. 정말 실망했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영숙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내가 잘못한 걸까?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후련했습니다. 아니야. 나는 살기 위해 한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딸에게서 연락이 없었습니다. 영숙 씨는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평온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 씨는 복지관에 다시 갔습니다. 김미경 씨와 두 번째 상담 약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내셨어요? 영숙 씨는 지난 일주일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딸에게 거절한 것, 딸이 실망했다는 것, 지금은 연락이 끊긴 상태라는 것. 김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잘하셨어요, 어머님. 쉽지 않으셨을 텐데. 근데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네요. 당연하죠.
딸이 실망했다는데 어떤 부모가 마음 편하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예요. 진짜 좋은 딸이라면 엄마 마음을 이해할 겁니다. 그날 상담에서 주택연금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집을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는 제도. 집은 평생 살 수 있고, 어머님, 집만 있으면 엄마는 혼자서도 당당하게 사실 수 있어요. 상담이 끝나고 복지관을 나서는데 게시판에 붙은 종이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노후 자산은 자식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방패입니다. 영숙 씨는 그 문구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래, 맞아. 이 집은 내 방패야. 8장. 딸이 돌아왔다. 2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숙 씨가 집에 돌아왔을 때 거실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딸 지현이었습니다. 엄마. 지현이가 일어났습니다.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지현아, 어떡해? 열쇠 있잖아요. 엄마 기다렸어요. 영숙 씨는 가방을 내려놓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 사과하러 왔어요. 지현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번에 소리 질러서 죄송해요.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영숙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주일 동안 생각 많이 했어요. 남편이랑도 많이 싸웠어요. 지현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은 계속 엄마한테 다시 말씀드리래요. 근데 저는 엄마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영숙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딸도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너무 제 입장만 생각했어요. 엄마도 노후 준비 필요하신 거 생각 못했어요. 지현이가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제 몫이라고 말한 거. 정말 죄송해요. 그건 제가 너무 잘못 말한 거예요. 영숙 씨는 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미안해. 너희 형편 어려운 거 아는데 도와주지 못해서. 아니에요, 엄마. 지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희 문제는 저희가 해결해야죠. 엄마한테 집까지 달라고 한 게 잘못이에요. 지연이는 가방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남편이랑 재무 상담 받고 왔어요. 전세를 좀 줄이고 생활비도 줄이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네. 힘들긴 하지만 해볼게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지현이가 엄마를 쳐다봤습니다. 엄마, 주택연금 알아보세요. 엄마가 그거 받으시면 노후는 안정적이잖아요. 영숙 씨는 눈물이 났습니다. 지현아, 엄마, 제가 철없었어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 하는 거. 지현이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그리고 정말 죄송해요. 영숙 씨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딸의 온기였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사랑해. 둘은 한참을 안고 울었습니다. 한 달 후, 영숙 씨는 결국 집을 팔지도 넘기지도 않은 채 자기 힘으로 버틸 수 있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이 집을 그대로 품에 안고 그 집을 바탕으로 매달 생활비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통장에 돈이 들어올 때마다 누구한테 미안해하면서 손 벌리지 않아도 되는 삶을 조금씩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힘으로 내 노후를 버티는구나. 이제서야 내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다. 딸은 약속대로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손주들과 함께.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어머, 우리 손주들 많이 컸네. 영숙 씨는 손주들을 안아줬습니다. 딸과의 관계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엄마에게 요구하는 관계였습니다. 엄마는 딸에게 미안해하며 주는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딸은 엄마를 존중했습니다. 엄마는 딸을 아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영수가
요즘 딸이랑 잘 지내? 응, 잘 지내. 한 달에 한 번은 꼭 와. 부럽다. 너는 딸이 철이 들었구나.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근데 말이야, 순이야. 나 요즘 깨달은 게 있어. 뭔데? 집을 안 넘긴 게 우리 관계를 더 좋게 만든 것 같아. 순이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내가 집을 넘겼으면 나는 계속 딸에게 미안해하며 살았을 거야. 딸도 나를 부담스러워 했을 거고. 하지만 지금은 우리가 서로 독립적이야. 나는 내 돈으로 살고, 딸은 딸 돈으로 살고. 그러니까 만날 때 편해. 맞아. 의존하지 않으니까 존중할 수 있는 거야. 영숙 씨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 남편 말이 맞았어. 내 것을 지켜야 딸도 나를 어른으로 보는 거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병원에 갔습니다. 선생님, 무릎 수술하고 싶어요. 어머님, 좋은 결정하셨어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2주일 동안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딸이 매일 찾아와 간병을 도와줬습니다. 퇴원 후 무릎이 시원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편안함이었습니다. 석 달 후 영숙 씨는 계단을 오르내릴 수 있었습니다. 무릎 수술비 계산서를 손에 들었을 때 영숙 씨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딸 눈치 보지 않고 내 돈으로 내 다리 고칠 수 있구나. 그 사실이 어느 때보다 든든한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건강하게 지냈습니다. 딸은 여전히 한 달에 한 번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그래? 네. 예전에는 항상 뭔가 걱정하시는 표정이셨는데 요즘은 편안해 보이세요. 영숙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럴 거야. 이제 마음이 편하거든. 엄마가 행복하신 게 저는 제일 좋아요. 영숙 씨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영숙 씨는 75세가 됐습니다. 건강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영숙 씨는 집 앞 작은 정원에 화분을 가꾸고 있었습니다. 딸이 손주들과 함께 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뛰어왔습니다. 케이크를 함께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이 되자 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숙 씨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나 잘 살았나? 지난 75년을 돌이켜봤습니다. 딸을 키우느라 고생했고, 돈 벌느라 몸 망가뜨렸고, 늘 미안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2년은 달랐습니다. 집을 지켰고, 주택연금으로 안정을 찾았고, 딸과 건강한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이제야 내 인생을 사는 것 같아. 영숙 씨는 안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영숙아, 아이들에게 다 주지 마. 당신 노후는 당신 몫으로 남겨둬. 그래야 아이들도 당신을 어른으로 봐. 영숙 씨는 그 글을 읽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았어. 딸일수록 선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것도 맞았어. 영숙 씨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영숙 씨는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예전에는 딸이 하는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딸이 힘들다 하면 무조건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 번, 딱 한 번, 그건 안 된다. 거기까지가 선이다라고 말하고 나서야 우리 사이는 오히려 더 편해졌습니다. 그제야 딸도 알게 된 겁니다. 엄마는 내가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사람이구나. 결국 제가 끝까지 지켜낸 것은 집 한 채가 아니라 엄마로서 넘겨줄 수 없는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그제야 알게 됐습니다. 요즘 딸은 돈으로 붙잡는다고 마음을 다 주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가 엄마의 선이다를 분명히 보여줄 때 비로소 엄마를 진짜 어른으로 본다는 것을, 사랑하는 딸일수록
선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상처 없이 오래가는 관계가 됩니다. 내가 힘들다는 말 한마디에 평생 모은 시간과 돈, 건강까지 모두 내어주는 부모가 아니라 여기까지는 안 된다. 이건 엄마의 몫이다라고 조용히 선을 그을 줄 아는 부모를 자녀는 결국 더 깊이 존중하게 됩니다. 요즘 딸은 돈으로 잡는다고 붙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로는 사랑한다 하면서도 부모의 인생을 당연히 소비하려 드는 사람과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고 부모의 노후를 엄마의 삶으로 인정해주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미안해하며 다 내주는 엄마가 아니라 이 선만큼은 지키겠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엄마. 그 엄마가 결국 제일 오래 사랑받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지혜의 황혼이었습니다.